황순경의 기고만장. 황순경의 기고만장. 내 나이 70이다. 이런 얘기를 언젠간 한번 하고 싶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 서거, 그리고 그해 12.12 사태를 서울 제1기동대 순경으로 겪었다. 정경을 데리고 분대장을 한 것이다. 순경이. 한강다리를 가로막아서 한강 이남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내려가는 차량을 모두 막았다. 그러니까 서울 제1기동대 순찰차가 한강다리를 막으니까 한강다리가 꽉 막힌 것이다. 그래서 한강 이남에서 올라오는 탱크를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고,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군인들 간의 포격전을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을 경찰이 한 것이다. 이렇게 데모 막는 부대가 지겨웠다. 6개월 조건부로 서울에 와서 기동대에 있었는데 기간이 끝나자 경기도로 원대 복귀가 할 때가 되어서 서울 제1기동대 잔류를 희망하지 않고 원대 복귀를 희망했다. 경찰학교 졸업 성적은 1024명 중에 24등으로 졸업을 했고, 경기도에서 130명 중에서 3등을 했는데 빽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발령나서 보내준 곳은 가장 하급 관세인 D급 경찰서 안성경찰서였다. 그리고 그 안성경찰서에서도 또 빽이 없었고 경찰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벽지 수당 7천을 받는 금강지서로 발령을 받았다. 7일 연속 근무하고 하루 쉬는 근무였다. 또는 10일 연속 근무하고 하루 쉬는 거다. 이 근무 형태는 사람이 죽으라는 근무 형태다. 원칙대로 하지 말고 적당히 요령 피우면서 쉬면서 지수 지키라는 근무 형태였다.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을 휴식하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7일간 연속 근무를 한다. 순찰을 돈다든지 지서에서 손해 근무를 한다든지 대길 근무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7일 연속 근무를 하고 하루 쉬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근무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근무일지대로, 또 근무일지도 매일 짠다. 근무일지대로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순찰 돈다고 하고 숙직방에 가서 잠이나 자고 이러기가 있었다. 나만이 그런 게 아니다. 모두가 이랬다. 감독 순시가 나오면 왜 순찰을 안 들어오냐고 징계배기가 또 하는 경찰서 계획 과장들도 있었다. 이자들은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갈구는 것이다. 뭐 생기고 뭐 나올 것도 없는데 갈구. 벽지수당 받는데. 그래서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억지로 한 바퀴 돌면서 순찰표에 사인을 하는 것이 일과였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때는 늘상 기동복 차림으로 평택경찰서에 가서 버스에서 대기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지서로 다시 돌아온다. 이때는 쉬는 날이 없었다. 몇 개월 동안 쉬는 날이 없었다. 지서에 대기했다. 그래도 시간의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없었다. 경찰 초임 봉급 8만 원이다. 그리고 보너스 400%였다. 8만 원이면 딱 쌀 2가마니였다. 서울이나 좋은 도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돈이 생긴다고 하는데 벽지성을 받는 시골 총구석에서 용돈이 생길 수가 없었다. 그 생활이 무려 22개월을 했다. 삼청교육대가 생기고 술이나 먹고 지서에 와서 깽판 부리는 사람들은 명단을 적어두었다가 경찰서로 보내면 모두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6개월 살다가 왔는데 착실하게 썼는지 돈을 저축하여 와서 칼라 TV를 집에 들여놓았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당시 칼라 TV는 가지고 있는 집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니까 삼청교육대에서도 착실하게만 있으면은 돈을 받아서 저축해서 와가지고 집에서 칼라 TV를 놓았다는 얘기다. 삼청교육대 가서 전부 다 죽어 자빠지고 뭐 얻어 터지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1981년 추석이 되었다. 지서장과 고참들은 집으로 추석 명절을 지내러 갔다. 나는 집이 의정부에서 갈 수가 없어서 지서를 지켜야만 했다. 속이 많이 상했다. 그러던 차에 아침 9시가 좀 넘었을까 갑자기 비상벨이 울린다. 비상벨은 금융기관과
지서에 연결되어 있었다. 지서에는 아무도 없다. 혼자 있는데 비상비를 울리니 깜짝 놀라서 무기고에서 칼빈총을 꺼내들고 실탄을 장진하고 지서를 비워둔 채 옆에 있는 농협으로 갔다.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이상했다. 누군가가 농협을 털러 왔단 말인가. 실탄을 장전하고 농협 뒷문을 두들겼다. 세차게 두드리니까 문이 열린다. 총은 겨누고 있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준 사람을 보니까 농협 여직원이다. 그래서 농협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농협 직원이 한 명이 또 있었다. 왜 비상비를 눌렀냐고 물으니까 남자 직원이 추석이라 한잔 한 김에 여직원을 어찌 해보려고 해서 여직원은 급한 마음에 비상비를 눌렸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집에도 못 가고 심통이 나는 차에 남자 직원 귀싸대기를 한 방 날렸다. 당시 나는 태권도 3단이고 매일 수련도 하고 있었다. 내 손바닥에 그 남자는 고개가 완전히 돌아갔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지서로 데려가서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피해 여직원이 내가 남자 직원 귀싸대기를 갈기는 것을 보고 놀라서인지 그냥 없던 것으로 알리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되느냐고 묻자 피해를 당한 게 없냐 묻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순경 권한으로 적결심판 귀싸대기를 한 방 올린 것으로 용서를 해줬다. 농협에도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지서장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지금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그때는 경찰은 거리의 심판관이었다. 사흘이 지났을까 농협 남자 직원은 집에서 자두를 기른다고 하면서 왕자두를 한 버가니 가져왔다. 소문 내지 않아서 고맙다는 이유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주는 왕자두를 그냥 받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그런데 이 왕자두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자두는 먹어봤는데 이렇게 왕자두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는 시장에도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왕자두다. 어찌나 왕자두 맛이 좋은지 지금도 추석 무렵이면 시장에 가서 왕자두를 사다가 먹으면서 그때를 회상한다. 경찰관들도 문제가 있는 경찰관들은 인사이동을 하는데 가평경찰서 근무하던 경장이 내가 있는 지수로 정근을 해왔다. 그는 형사계장도 했고 조사계가 있었다고 한다. 경장이 말이다. 그렇다면 능력자이다. 그러면서 시간 나면 수시로 수사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경찰 업무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형벌법 책을 한 권 주면서 이 책은 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검사들도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쓴다고 하여 나는 그 한 권을 모두 베껴서 써보았다. 그래서 나의 보고서 작성 능력은 타지서의 경찰관보다 뛰어났다. 서장이 바뀌고 형이 백을 써서 경찰서장에게 이야기하니까 안성경찰서 중 가장 바쁘다는 석정파출소로 발령이 났다. 여기는 4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이건 초주검이다. 여긴 적당히 잠도 자질 못한다. 신고는 계속 들어오지. 파출소 직원 4명, 소장 1명 이렇게 5명이 근무하고 또 방위병들이 있는 것이 고장이다. 방위병들은 예비군 무기를 지켜야 하기에 파출소에 와서 근무를 한다. 엄격히 말하면 그 당시 예비군 중대본부는 파출소 옆에가 대부분 있었다. 이 예비군 무기고가 광주 사태 때 모두 한꺼번에 털리지 않았던가. 이것은 계획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다. 광주 사태 무기고에 경찰관이 지키고 있던 그 무기고가 동시에 털렸다. 이것은 계획되지 않은 조직이 없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하루 4시간 자면서 어떻게 3일을 버티나. 어떨 땐 초저녁에 4시간 잔다. 그리고 3일을 버텨. 아주 죽을 지경이었다. 신고는 계속 들어오지. 안성에는 노타리가 있다. 석정파출소에서 한 100여 미터 가면 노타리가 있는데 그곳에 극장이 하나 있었다. 그 극장 앞에서 30명이 패싸움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에는 뭐가 있는가? 순찰차도 없고 겨우 50cc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을 뿐이다. 경찰관도 한 사람은 흉구 무고 3사람이 근무하니까 혼자서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다. 때는 전두환 대통령을 할 때라서 서서히 10%를 때다.
아직 삼重교육대가 있을 때이다. 함께 같이 갈 경찰관이 없으니까 황순경 혼자서 그곳을 갔다. 먼저 멀리서 호루라기를 빽 하고 불렀다. 경찰이 도착했다는 신호를 주고 그들의 행동에 먼저 찬물을 끼얹었다. 키 172cm, 신장 60kg, 얼굴은 하얗고 마른 체격의 황순경이다. 태권도 3단?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데 30명이 우글거리는데 순경 하나가 무슨 힘이 있다고 큰 소리를 질렀겠냐. 가자마자 나는 큰 소리를 질렀다. 왜 싸웠어? 그랬더니 그중 두목인 자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순간 나는 그자의 목을 손으로 껴안고 팔로 껴안고 다 따라와 이 새끼들아. 파출소는 거기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었다. 순경 하나가 조직 두목 모가지 껴안고 따라오라는데, 그리고 끌고 가는데 두목이 끌려가니까 줄줄이 따라왔다. 황순경의 기고만장한 깡다구에 30명이나 줄줄이 따라왔다. 그리고 나는 물었다. 누구 맞았어? 그래? 그러면 누가 때렸어? 라고 하니까 8명이 줄이었다. 그래서 도표를 그려서 누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는 누구에게 맞았다라는 것을 도표로 그린 후 범죄 인지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서 형사기동대에 연락하여 이들을 모두 경찰서로 데리고 가라고 했다. 처음부터 그곳에는 경찰서 형사기동대가 형사가 출동해야 했다. 그래봐야 경찰관 3명뿐이다. 황순경은 깡을 부려서 그렇게 30명이나 끌고 파출소로 온 것이다.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기이기 때문이지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이다. 나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순경 시절 쉬는 날이 없이 7일 연속 근무, 10일 연속 근무, 4일 연속 근무, 그리고 인천에 와서 2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 이렇게 고된 근무를 하였다. 이런 근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전두환 대통령은 경찰관의 봉급을 많이 인상해 주었다. 그래도 나는 그 당시에 억울하게 근무한 시간만큼을 보상받고 싶다. 23년간 경찰관 생활하고 4개 파출소에서 파출소장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23년간의 시간은 행복하지 않았고 힘만 들었다고 생각될 뿐이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경찰을 했을 뿐이다. 그래도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청와대까지 가서 경찰의 날 대통령과 악수를 하였다. 지금부터 40년도 더 된 때의 일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강력한 법 집행을 원한다. 국민들은 강력한 법 집행을 원한다. 그러나 현재는 예전과 달라서 대통령도 강력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대통령도 대통령답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다. 나는 전두환 대통령 때의 그 시절이 그립다.